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x의 최대값이 16이다. 자 그러면은 일단 꼭지점을 구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부터 한번 봐야 되겠다. 그쵸? 자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kx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kx는 x 마이너스 k의 제곱 빼기 k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치? 그래서 얘는 꼭지점이 k, k 제곱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꼭지점에 문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더라 이거야. 그러면은 들어갈 수도 있고 꼭지점이 범위 아닐 수도 있고 범위 아닐 수도 있고 꼭지점이 범위 바뀔 수도 있겠죠. 이거를 문제를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자, 그러니까 꼭지점이 범위 아니라는 거는 x는 2가 여기 있고 꼭지점이 k, k 제곱이 여기 있어서 어떤 경우일 거야? k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의미를 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범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최대값은 당연히 x가 k일 때겠다. 꼭지점일 때겠죠? 그래서 k제곱이 16이어야 되겠다. 그러면 k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하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k가 2보다 커야 되니까 일종의 검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k가 무엇만 가능하다? 4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치? 자, 다음에 꼭지점이 범위 바깥에 있는 경우 여기에 k, k 제곱이 있고 x는 2가 여기 있어가지고 범위가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경우일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때 최대는 x가 2일 때겠죠. 그리고 요거는 범위로 치면은 k가 2보다 작을 때일 거고 둘 2랑 k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은 그래서 x가 2일 때 여기다 넣어주면 이 값을 원래 식에다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4k-4가 16이 되겠다. 그러면은 k는 5여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얘네 둘이가 서로 충돌하더라 이겁니다. 모순이라는 거죠. 괜찮아? 그치? k는 2보다 작아야 된다는데 k가 5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답이 없다가 되어야 하겠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답은 k는 4뿐이다. 범위 안에 있는 경우만 풀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530번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는 지워야 되겠네. 다 썼나? 자, 530번을 한번 봅시다. y는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고 x가 a에서 최대값 b 이렇게 갖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는 근데 공통 부분이 있잖아. 그치?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줘야 되겠지. 치환하는 것도 약간 선택이 갈리는데 저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치환해 볼게요. 혹은 x제곱 마이너스 2x를 치환해도 돼. 그건 자유인데 저는 이왕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a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여러분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 범위가 생긴다고. 그치?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치환을 하면은 범위가 생겨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 문제를 물어봐야 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최대 최소를 문제를 먼저 풀고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치환을 할 때 항상 생기는 일이야. 자,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 그래프를 간략하게 그려면은 꼭지점이 1,2라서 얘는 최소가 1일 것이고, 그치? 최대가 최소가 1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2겠지. 그리고 최대가 없을 거야. 괜찮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요걸 가지고 A의 범위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A는 2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요게 일단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요거를 먼저 풀고 넘어가야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 요 식을 A를 이용해서 다시 써보면 Y는 마이너스 A제곱. 자,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A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플러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3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Y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앞에 범위 쓴 것처럼 A가 2보다 크거나 같겠군 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얘는 꼭지점을 한번 그려보면 변형을 해줘야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 A제곱 마이너스 2A가 어떤 식이 되느냐? 얘가 A-1의 제곱 마이너스 1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어렵지 않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Y는 마이너스의 중괄호까지 생각해 주시고 A-1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서 Y는 마이너스 1 곱하기 A-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5 해가지고 마이너스 4라고 하겠다. 여기까지 어때?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의 꼭지점이 1,-4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근데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되어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범위가 꼭지점이 범위 바깥에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최대는 언제인 거야? A가 2일 때 X에 여기 A에다가 2를 넣어주면 되겠죠? 2를 넣어주면은 그때 최대값은 마이너스 5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B는 구했어. 얘가 마이너스 5인 거는 알았어. 근데 여기 A 값이 2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치환한 값이 2인 거지 X가 2라고는 얘기 안 했지.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자, A가 원래 뭐였어? 치환한 거 다시 가져와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2인 경우인 거야. 괜찮니? 그치? 이거를 좀 주의해 주셔야 돼. 자,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서 X는 1인 경우겠다. 따라서 X가 1일 때 B가 마이너스 5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치환한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A가 1, B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어서 문제에서 답이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괜찮나? 조금 어렵다. 치환하는 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풀이가 조금씩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풀어서 쓰긴 했지만은 여러분 이거 그 칸 안에다 쓸 수 있겠냐고. 못 쓴다. 이제는 연장 쓰라고. 응? 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그렇게 돼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4a 제곱은 0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당연히 그리고 여기에서 0a가 0과 1 사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얘를 전개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어. 이게 뭘 쓰라는 무슨 문제를 더 쓰는 거야? 최대 최소 문제 앞에 우리가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에서 그걸 쓰라는 거지. 괜찮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입니까? 2a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a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괜찮아? 그치?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에서 범위가 0초가 1 이하일 때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니?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까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게 사실 이렇게만 구해도 답은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한 가지만 더 해볼게. 자, 여러분 두 실근이라 그랬죠. 이거는 두 실근을 그러니까 실근을 가진다 이런 얘기인데 서로 다름이란 말은 없죠.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괜찮아요? 같아도 되는 이유는 뭐야? 실근을 가지기만 하면 되니까 서로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단 말이야. 괜찮아?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 요거식을 간략하게 써보면 짝수 판별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해가지고 얘는 5a 제곱이라 항상 0보다 크긴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만족이 되니까 상관은 없기는 한데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A의 범위가 이렇게 안 주어져 있을 때 따로 이렇게 요거 두 실근이란 말 가지고 A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구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말 나오면 눈을 반짝여야 돼요. 오케이? 여기에서는 뭐 다행히 필요가 없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줍시다. 요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로 묶어주고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a 마이너스 4분의 1의 완전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뒤에 16분의 1을 빼줘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요거까지는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중괄호로 바뀌고 a-4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16분의 1 이렇게 되고 플러스 1 따라서 마이너스 4 곱하기 a-4분의 1의 제곱 이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서 더해주면 4분의 5 하고 나오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뒤에 조금 더 써줘야 되면은 a의 범위 0초과 1 이하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요. 이제 자 그러면 간략하게 그려보자. 자 얘는 위로 볼록한데 범위 꼭지점이 4분의 1, 4분의 5일 거야. 그리고 범위가 a가 0부터 a가 1까지 이렇게 되는 요만큼일 것이다. 그러면 최대를 최소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치? 최소는 언제일 거야? 최소는 a가 1일 때겠죠. 왜 근데 여러분 a가 0인 거를 안 하고 a가 1만 할까? a는 0 초과죠? 0은 여긴 고려 안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a는 1이 1만 고려한다. 그래서 양쪽 끝값 중에서 1만 고려한다. 실제로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도 a는 1을 고를 거야. 왜 그렇지? 윤성아, 혹시 a가 0 이상 1 이하 이렇게 돼 있어도 a가 1일 때가 최소일 거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거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기억나나? 윤아는 왜 그런지 알겠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0이랑 1을 넣어서 비교를 해도 돼. 근데 바로 1이 최소다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실제로 1이 최소기는 해요. 근데 왜 나는 0 값도 계산 안 하고 1 값도 계산 안 하고 바로 1이 최소일 거야 라고 이제 딱 못 박아버릴 수가 있냐 이거지. 아는 얘기기는 한데요. 자, 이렇습니다. 여기가 꼭지점이 4분의 1이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축이 x는 4분의 1일 겁니다. 괜찮아? 그리고 여러분이 2차 함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이 2차 함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칭축이라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 좌우 대칭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조금 더 이제 플러스로 좀 더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얘는 위로 볼록하니까 위로 볼록한 경우에는 축에서 멀어질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축에서 멀어질수록 더 작아지겠죠. 괜찮아요? 위로 볼록한 경우는 축에서 멀어질수록
작아진다. 그러면 반대로 아래로 볼록하면은 축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 더 커지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축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는 축이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4분의 1이랑 0을 하면 얼만큼 떨어져? A가 4분의 1인 거지? 응, 여기는. 자, 4분의 1에서 0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4분의 1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괜찮아? 그치? 얘는 4분의 1과 1은 4분의 3만큼 떨어져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누가 더 멀리 떨어져? 1이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멀리 떨어질수록 어떻다고? 작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0값이랑 1값을 아예 생각 구하지도 않고서도 1이 최소겠군이라고 땅땅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 언제까지 0도 넣어보기가 0 이상 1 이하라고 했을 때 0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둘 중에 작은 걸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산을 2번 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거를 기억해주고 최소값은 물론 여기서는 x가 0 초과니까 0은 생각할 것도 없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왜 a가 1이 최소이냐라는 거에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a가 1일 때 a가 1인 거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식에다 넣어주면 다 빠르겠죠? 1 넣어주면은 이때 마이너스 1이 최소가 될 것이다. 어때, 괜찮니? 최대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죠? 최대는 꼭지점일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도 자주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이번 학교 내신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최대 최소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 최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긴 하는데 그런 걸 옛날에 그러니까 이 전 교육과정에는 그게 중3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런 좀 뭐라 해야 돼, 그런 걸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꼭지점 가지고 얘기하는 식으로. 다만 범위는 안 나와요. 옛날 교육과정 때도 최대 최소가 꼭지점이다라는 건 얘기를 했는데 범위를 주는 건 고등학교의 몫이었어. 자, 다음에 540번으로 넘어갑시다. 여기는 좀 어렵지 뭐.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 문제는 고등학교 이번 내신에도 내려면 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내신 공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한번 펴볼게. 나는 지금 여기 물 바지를 앞에서 본 거야. 괜찮아? 그치? 이렇게 정면에서 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갈 거란 말이지. 그치? 응. 자, 이렇게 되는데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 모양의 판. 그러니까 원래 판은 이렇게 10cm인데 이렇게 접어서 올린 거야. 판을 이렇게 접어서 디귿자로 만든 거죠. 괜찮아?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 가로랑 세로의 길이를, 자, 우리는 그래서 최대 넓이를 했지. 그때 물바지의 높이를 h라고 한대. 그럼 요만큼이 h, 요만큼이 h 이렇게 해서 접은 거죠. 괜찮니? 그치? 그러면은 여기도 h가 될 텐데 한 면의 길이가 10이니까 여기 남은 부분의 넓이는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10-2h가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자, 여기 h나 10-2h나 다 뭐예요? 길이죠. 그치? 우리는 길이는 항상 어떻게 돼야 돼? 길이가 예를 들어서 2cm다 3cm다 이건 말이 돼. 근데 길이가 마이너스 1cm다 이러면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길이는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길이들이 다 0보다 커야 될 거란 말이야. h도 0보다 커야 될 거고 10-2h도 0보다 큰 게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h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실제로 뭐 h가 6cm다 이러면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6cm 하면 여기 밑에 말하자면 길이가 밑변이 뭐 마이너스 2cm야. 말이 돼? 말도 안 되죠?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넓이가 S니까 S를 뭐라고 할 수 있어? H 곱하기 10-2H. 근데 범위가 0초가 5 미만 이렇게 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최대를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치? 얘는 별로 어렵지 않다. 마이너스 2H제곱 플러스 10H. 자, 얘는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는 어렵지 않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되고 h제곱 마이너스 5h는 h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빼기 4분의 25 괜찮습니까? 이런 건 이제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h-2분의 5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25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개해주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h-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2분의 25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h가 2분의 5일 때 그래서 얘는 꼭지점이 이렇게 되고 꼭지점이 2분의 5, 2분의 25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치? 자, 범위가 0부터 5까지래. h가 0부터 h가 5까지래. 그러면 여기 범위 안에 당연히 꼭지점이 있는 거잖아. 그쵸? 범위 안에 있으니까 최대는 언제다? 꼭지점일 때겠다. h가 2분의 5일 때 최대값 2분의 25가 되겠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때 얘가 s고 얘가 h니까 s 더하기 h를 하면은 15하고 나오게 되겠다. 간단한 얘기긴 한데 이런 문제는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써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 541번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담장이 이렇게 있고 길이가 120m인 철망이었는데 철망이 여기만 지금 요렇게만 철망인 거야. 괜찮아요? 내가 동그라미 친 부분만 철망인 거야. 괜찮아? 뒷부분은 막혀 있으니까 여기에는 철망을 칠 필요가 없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로의 길이를 세로의 길이를 a라고 두고 가로의 길이 전체를 b라고 한번 둘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지금 철망을 전체 쓴 거의 길이가 몇이어야 돼? 120이어야 되니까 3a 플러스 b는 120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근데 문자가 두 개인 건 영 마음에 안 들어. 문자를 하나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b는 하고 정리하면 120-3a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로의 길이를 120-3a다 이렇게 두면 조금 더 문자를 하나만 둔 것 같은 효과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문자를 정리를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전체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되잖아. 그치? 전체 넓이는 요거니까 넓이 S는 A 곱하기 120-3A가 최소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당연히 아까 전에 내가 빼먹은 게 뭘 빼먹었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길이를 빼먹었죠. 길이는 항상 양수여야 된다고. 길이 이야기를 하면은 A도 양수여야 되고 120-3A도 양수여야 됩니다. 따라서 요거의 범위가 0초가 40 미만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계산의 영역이다. 해봅시다.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120A 요거는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0a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뭐의 완전제곱이랑 비슷하냐, 준표야? a 빼기 20. a 마이너스 20. 근데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0a 플러스 40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똑같아지려면 여기에서 400을 추가로 빼줘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S는 마이너스 3에 여기 처음에 소가로가 중가로로 바뀌고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전개해주면 S는 마이너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20의 제곱 플러스 1200 이렇게 될 것이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는 꼭 위로 볼록하고 꼭지점이 20,1200에 있고 범위가 0초가 A가 0초가 40 미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꼭지점일 때겠죠. 그치? A가 20일 때 최대 1200이겠다.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답은 1200이 답이 되겠죠. 자, 542번은 요것도 이렇게 보면은 이거 보고서 이거 어떻게 풀지 처음에 감이 온 친구 있어? 이거 맞은 사람 542번. 뭘 썼어?
생겨가지고. 틀린 말은 아닌데 대충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에 수학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쓸게요. 우리가 어려워하는 도형 문제는 대부분 닮음을 씁니다. 오케이? 대충 비슷하다라는 건 사실 닮았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닮음이라고 한번 키워드에 써주세요. 이런 거를 말하자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뭐 어려운 도형 문제다, 닮음. 예를 들면 꼭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또는 여러분이 자주 헷갈리는 게 닮음 이런 것도 있고 좀 생각을 못하는 게 어려운 뭐 예를 들어 내심의 성질, 외심의 성질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말하자면 약간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자, 도대체 뭐가 닮음이냐? 자, 여기다 이름을 붙여봅시다. A, B, C 하고 여기가 D, E, F, G 뭐 이렇게 한번 붙여봅시다. 오케이?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닮음이냐? 그러니까 닮음을 쓴다는 거는 내가 얘기를 해줘서 혹은 여러분이 찾아서 알 수 있는데 도대체 뭐가 닮음이냐? 이거죠. 뭐가 닮음일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A, B, C랑 A.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 삼각형 A, B, C와 여기 위의 삼각형 A, D, G가 닮음일 겁니다. 괜찮아? 왜 닮음이냐? 여기가 다 직각이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평행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같은 일종의 AA 닮음인 형태일 거라 이거지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뭐 닮음인 이유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AA 닮음이다 라고 알면 좋은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밑변 대 높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ABC의 밑변은 10이고 높이는 8이겠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ADG에서 밑변을 내가 X라고 둔다면 밑변을 X라고 둔다면 높이는 뭐가 되겠어? 5분의 4X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10대 8을 만들고 싶으면은 밑변을 x라고 두면은 높이가 5분의 4x여야 될 것이다 이거지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림으로 치면은 여기가 x 5분의 4x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냐? 여기까지가 중학교 2학년 닮음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삼각형 ADG.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DE 즉 여기 부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잖아, 그렇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사각형 DEFG의 넓이는 가로가 x고 세로가 몇일까요? 세로가 원래 8에서 5분의 4x를 뺀 것만큼이겠다. 어때, 괜찮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까먹으면 안 되는 게 x의 범위가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 그랬지. 괜찮아? 그런데 이런 치환이란 말보다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어떤 문자를 잡으면은 특히 그림의 도형에서 문자를 잡잖아요. 도형에서 뭔가 문자를 잡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100%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범위가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DG가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괜찮아? 직사각형이 막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당연히 길이니까 X는 0보다는 커야 될 거란 말이야. 괜찮아? 근데 DG가 아무리 커봤자 BC에 딱 붙었을 때 10보다는 작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x의 범위가 0에서 0초가 10 미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의 범위가 0초가 10 미만일 것이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계산을 해주면 8x 5분의 4 x 제곱 이렇게 되겠다. 순서를 좀 바꿀게요. 이렇게. 그치? 자, 이거는 우리가 쉽게 바꿔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뭐 할 수 있죠. 마이너스 5분의 4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0x 이렇게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10x는 이거는 뭘로 바꿀 수 있어? x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5로 바꿀 수 있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마이너스 5분의 4에 x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5 그치? 전개해 주면 마이너스 5분의 4 곱하기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20 하고 바뀌게 되겠다. 괜찮니? 자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위로 볼록할 거고 꼭지점이 5,20일 거예요. 범위가 0에서 10까지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 있죠? 따라서 최대는 꼭지점일 거다. 따라서 그때 넓이는 20일 것이다. 괜찮아요? 그치?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 그러니까 여기 밑변이 5일 때일 거야. 괜찮아? 그치? 밑변이 5면 여기 높이가 4고 여기 그 세로에 해당하는 부분도 4겠죠? 그럼 뭐 이런 거에 넓이 말고 뭐 둘레를 구해라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이런 것도 구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543번입니다. 자, 얘를 잘 보면은 이럴 거예요. 예약자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첫 번째로 30명 이하일 경우에 그치? 그러니까 예약자를 X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은 X가 30 이하일 때는 항상 가격이 5만 원이야.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버는 총 돈은 항상 5만 X일 겁니다. 괜찮나요? 이때는 가격이 전혀 안 바뀌니까 괜찮니? 그치? 자, 그런데 여기부터가 이상하다. 자, X가 30보다는 크고, X가 30보다는 크고, 최대 45명일 거야. 괜찮습니까? 그치? 최대 45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자, 이때는 가격과 명수, 가격이 어떻게 바뀌어요? 가격이 이런 식일 거란 말이야. 비유하면은 31명이면은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1,000원씩 깎이니까 49,000원일 거야. 괜찮아?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려고 5만에서 1,000을 뺄 거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32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48,000원이 될 거야. 괜찮아?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썼다. 5만에서 1,000원 곱하기 2번을 뺄 거야. 괜찮아? 한 번만 더 해보자. 33명이면 뭐라고 써야 되겠냐? 준표야 뭐라고 써야 되겠냐? 5만 빼기 3. 5만 빼기 1,000 곱하기 3일 것이다.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 곱하기 1이니까 점점 뭐가 바뀌고 있어? 1, 2, 3 이게 바뀌고 있지. 31명일 때 1, 32명일 때 2, 33명일 때 3 이러니까 규칙성이 보이죠? 어떤 규칙성이 있냐? 자, 그래서 여기가 X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격이 5만에서 1,000 곱하기 X-30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요거까지 일단 써주세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때 내가 버는 총 돈의 합은 얼마인 거야? X 곱하기 5만 5만 마이너스 요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5만 마이너스 1000x 플러스 3만 이렇게 되니까 요거 끝까지 계산해주면 8만 마이너스 1000x 뭐 이렇게 되겠죠? 요런 식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을까요? X명이 요만큼의 돈을 내니까 요걸 계산해주면은 요거 계산해주면 8만 마이너스 1000x가 되니까 요렇게 자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는 요때 당연히 x가 30명일 때 요거 그래프를 한번 나눠서 그려보면은 x 명수에 따라서 30명까지는 일정하게 증가할 거야. 괜찮아? 그 1차 함수니까. 그치? 그런데 요 뒤부터는 무슨 형태일 거야? 2차 함수 형태일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식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언제 최대가 되겠냐? 당연히 꼭지점일 때겠죠? 그치? 이런 식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1000x 제곱 플러스 8만
x 이렇게 될 것이다. 그치? 마이너스 1000으로 묶어주자. 그러니까 아까 꼭지점 구하는 거랑 똑같은 행태인 거예요. 마이너스 1000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0x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80x지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렇게요.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0x는 뭐의 완전제곱이랑 비슷해? x 마이너스 40의 제곱에서 1600을 뺀 거랑 똑같아요. 40의 제곱. 괜찮니?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마이너스 1000에 x 마이너스 40의 제곱 곱하기 이거 둘이 곱하니까 플러스 16만 원 이렇게 되겠다. 16만 원에 160만 원이죠. 괜찮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이 어디인 거야? 40, 어쩌고 이게 16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괜찮아? 언제 최대겠어? 꼭지점일 때, 즉 몇 명일 때? 예약자가 40명일 때 최대 이득이 나겠더라 이겁니다. 괜찮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거 만드는 여행사 사장이라고 생각해봐. 45명을 말은 해줬지만 실제로 45명을 뽑겠어? 안 하겠죠. 40명에서 멈추겠지. 마감입니다. 이렇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서 답은 40명이 최대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뭐 x가 40일 때 최대 이렇게 되니까 사실 x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40일 때가 중요한 거죠. 40명일 때. 자,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4x 마이너스 4의 그래프랑 y는 ax 마이너스 12 서로 다른 두 점 x1, y1이랑 x2, y2에서 만난다네요. 그리고 다음 주어진 식의 x1 더하기 x2가 4라네요. 자, 이거는 2차 함수랑 1차 함수 일종의 함수 문제잖아. 괜찮아? 자, 내가 얘기했었는데 함수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뭐라고요? 앞에서 배운 방정식 문제로 바꾸는 거라고요. 괜찮아? 방정식은 함수일 때는 y는 뭐였죠? 그치? 근데 방정식 문제에서 y가 있었어? 다 x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방정식 문제로 바꾸고 싶으면 요 y가 없어지면 돼. 자, y는 뭐니까 사실 얘네 둘이가 똑같은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4x 마이너스 4가 ax 마이너스 10이라는 일종의 2차 방정식 형태로 바꿀 수가 있더라.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게 어떻게 바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괜찮아요? 방정식에서는 점이 아니라 근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두 근은 여기에 x좌표, 교점의 x좌표라서 x1이랑 x2일 것이다. 근데 x1 더하기 x2가 4래.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야? 두 근의 합이 4더라. 이렇게 우리는 방정식 문제로 번역을 해냈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는 다 쉬운 거야. 자, 끝까지 넘겨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4 마이너스 a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겠죠. 그치? 여기에 두 근의 합이 4니까 우리는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분의 14 마이너스 a가 4더라. 그래서 14 마이너스 a가 4니까 a는 10이 되겠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겠네. 괜찮습니까? 간단한 이제 번역 과정을 한번 소개를 했다. 쉬었다가 합시다. 나중에 생물 2 가면 여러분 그거 배워. 광합성 하는 과정을 20개인가를 다 외워야 돼. 20개요? 광합성 하는 과정이 프로세스가 20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빛이 나갔다 들어왔다고 칼륨 플러스지. 칼륨 플러스가 나갔다 들어왔다고 이런 걸 외우게 되는데 그 무슨 에러라고 하더라? 켈빈 에러?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에너지가 생기고 어디서 염소가 생기고 뭐 이런 거를 ATP가 생기고 뭐 이런 걸 알게 되는 거 알까? 나는 관심도 없어. 자, 어디까지 했냐? 저거 영상 내가 껐나?
계속 하고 있네. 아, 너무 올려주시면 안 돼요? 안 합니다. 저는 수학 선생님이지 과학 선생님이 아니에요. 과학 선생님 하고 싶으면 따로 연락하세요. 근데 나보다 더 잘하는 과학 선생님이 많아서. 자, 550번 봅시다. 두 상수 A, B에 대해서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점 1,0에서 x축과 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x축과 접한다라는 얘기가 뭘 의미하느냐?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면 x축이 있을 때 여기 1,0이라는 데서 이렇게 접하고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1,0일 것이고 그 다음에 접하고 있으니까 판별식이 0이 2차 막는식의 판별식이 0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꼭지점이 1,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얘는 y는 x-1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서 이게 똑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1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괜찮니? 이렇게 a랑 b를 구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장 y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에서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그러면 x, a, b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식이 원래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y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날 거야. 괜찮아? 자, 근데 얘는 우리가 봤듯이 함수 문제라고. 그치? 우리가 함수 문제를 빠르게 좀 푸는 방법은 뭐라고?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라고.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바꾸면은 얘를 방정식으로 바꾸면 x제곱 플러스 bx 그냥 b 숫자로 쓸게요. 요거를 바꿔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쓰는 방정식이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리고 우리 x축과 만나는 두 점 얘를 한 글자로 바꿀 수 있어요. 뭐라고? 근이라고 바꿀 수 있다고. 좀 뭐 두 근 이렇게 해도 되고 두 근 사이의 거리 거리를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차라고 바꿀 수 있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뭘 구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의 두 근의 차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로 간단해졌다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 함수 문제를 방정식 문제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두 근의 차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은 자, 그럼 우리는 뭘 쓸 수 있어?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 준비할 몇이냐? 여기에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그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를 구하는 거는 익히 알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하면 얘는 그냥 알파 마이너스 제곱과 같고 여기서 뭐가 쓰인 거야?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x 제곱과 같다. 이걸 쓴 거지. 그치? 이것도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절대값의 성질 중에 하나라고.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숫자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어서 몇이 되냐? 9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9니까 얘는 원래는 뿔마 3이어야 되는데 절대값은 항상 양수여야 되잖아. 0이거나 양수니까 얘는 3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 뭐 물론 저게 인수분해가 되긴 하니까 뭐 바로 구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거 인수분해가 되긴 되죠? 그치? 이렇게 되니까 두 분의 차가 3하고 나오는 건 알긴 아는데 일부러 내가 저렇게 해봤어. 괜찮아요? 자, a-5 이상 a
a 플러스 1 이하에서 x제곱 마이너스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1이구나. 1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최대값 같은 거 구하려면은 얘를 표준형 꼭지점이 보이도록 바꿔줘야 될까요? 그치? 자, x제곱 마이너스 2ax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 그 동호야, 뭐의 완전제곱이랑 비슷하냐? 그치?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 빼기 a 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뒤에 플러스 1까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주면 y는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a로 볼록할 거고 꼭지점이 a, 1 마이너스 a 제곱 이런 식일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범위가 a 마이너스 5에서 a에서 a 마이너스 5부터 a 플러스 1까지 y라고 하면 안 되지. 요렇게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자, 여기에서 최대값을 구하래. 자, 그럼 물어보면 요 범위 안에 항상 꼭지점이 범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범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값이야 꼭지점인데 우리는 구하는 게 최대값이란 말이지. 괜찮아? 이때 우리가 뭘 써야 되냐면 아까 전에 배운 게 하나 떠올라야 된다. 아까 전에 제가 이 얘기 했었죠. 이차함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라고. 자,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축에서 꼭지점이 있는 축에서 멀어질수록 여기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어떻다고? 윤성아 어떻다고? 축에서 멀어질수록 더 커지고 있다고. 괜찮아요? 축에서 거리가 멀수록 크다고. 자, a랑 a 플러스 1 사이에는 1만큼 떨어져 있어요. a랑 a 플러스 1의 차이니까. 괜찮아? 그러면은 a랑 a-5 사이는 몇만큼 떨어져 있어? 5만큼 떨어져 있다고요. 괜찮아? 다시 한번 물어보자. 아래로 볼록하면은 축에서 멀어질수록 어떻다고? 커진다고. 괜찮아?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더 큰 거야 하고 물으면 a-5 쪽이 더 클 거다라고 계산을 안 하고도 알 수 있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대가 언제일 거다? x가 a-5일 때일 거라고 바로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하지 않고도.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럼 a-를 여기다 넣어보자고. a-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게 마이너스 10일 겁니다. 그치? 그러면 26 마이너스 a 제곱이 마이너스 10이라서 a 제곱은 36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치? 그럼 a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문제에서 양수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6이 답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니까 왜 최대가 a-5인지 이거를 계산하지 않고도 알아야 된다 이거야. 괜찮아?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아래로 볼록일 때 이런 경우에 축에서 멀어질수록 어떻다? 커진다. 자,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온 눈이 첫 번째는 A, 두 번째를 B라고 해서 당연한 얘기지만 A랑 B는 1과 6 사이에서만 돌아다닐 겁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7이 나오고 이러진 않겠죠?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생각하고, 자, 그런 다음에 Y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플러스 1이 X축과 만나지 않을 확률 만나지 않을 확률. 자, 그러면 얘를 만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 X축과 안 만나려면은 이런 식이어야 되겠죠? 괜찮아? 그치?
x축과 만나는 점, 우리가 방정식 문제는 함수 문제로 바꾼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x축과 만나는 점이 뭐였어요? 아까 x축과 만나는 점을 방정식으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근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요거는 방정식 문제로 바꾸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에 근이 없는 경우에 정확히는 실근이 없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괜찮니? 오케이. 그러니까 실근이 없다는 말은 판별식이 음수면 되겠군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우리는 방정식 문제로 번역을 했으니까 문제가 쉬워졌다. 그럼 얘를 전개하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판별식을 써주면은 판별식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b 플러스 1이 음수여야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자, 이렇게만 계산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4보다 작다. 마이너스 4는 반대편으로 넘기고요.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은 얘는 a-b의 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어때? 괜찮냐? 같으면 안 되죠. 작아야 되니까. 괜찮아요? 그치?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첫 번째로 이럴 수 있어요. 첫 번째로 a-b가 0이면은 제곱해서 0이니까 4보다 작을 거 아니야. 괜찮아? 그치? 이런 경우 몇 가지가 있냐? 즉 A랑 B랑 똑같을 테니까 이런 경우는 6가지가 있겠죠.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다. 괜찮아? 1, 1, 2, 2, 3, 3 이렇게 6가지. 괜찮니? 그치? 자, 다음에 이제 A 빼기 B가 1인 경우가 있어요. 괜찮아? 1인 경우는 1일 수도 있고 또는 A 빼기 B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데 잠깐만 그건 이제 3번으로 따로 빼자. 자, 그러면 얘는 몇 가지가 있어? 2, 1, 그 다음에 3, 2 해서 6, 5까지 몇 가지가 있어? 5가지가 있다. 괜찮냐? 그치? 5가지.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A 빼기 B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죠. 마이너스 1 제곱해도 4보다 작을 거 아니야. 괜찮아? 그치? 이런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 1, 2부터 5, 6까지. 여기도 5가지가 있겠다. 어때? 괜찮아?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4번 A 빼기 B가 2다 하면은 2의 제곱은 4가 되니까 이런 경우부터는 없겠죠? 괜찮아? 말이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경우만 있을 거고 총 몇 가지입니까? 16가지겠다. 그치?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6개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36분의 16 해서 4로 나누어서 9분의 4가 답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아요? 자, 565번은 솔직히 실력업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족하고 왜 실력업이냐면 노가다를 해서 실력업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은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봅시다. fn은 범위가 n-1에서 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돼 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얘를 꼭지점 있는 형태로 바꿔주면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빨리 계산을 할게요. 이걸 모르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항상 그래프가 어떤 식이야? 꼭지점이 4, 마이너스 6에 있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렇지?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F2부터 이렇게 되어 있다라. 자, 그러면 F2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첫 번째 F2입니다. 자, 그러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범위가 1에서 3까지일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1에서 3까지면은 범위가 이런 모양일 거야. 1에서 3까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꼭지점에 포함이 안 되겠죠. 범위 안에 여기 범위만이니까 꼭지점이 포함이 안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치? 범위 밖에 있다. 범위에 포함이 안 된다. 표현은 다양하게 있지만 괜찮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뭐가 최소값이겠냐? 언제 최소일까? 언제 x가 몇일 때 최소일까?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자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 축에서 지금 얘는 아래로 볼록하니까 축에서 멀어질수록 어떻다고? 응? 얘는 아래로 볼록이잖아. 축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더 커지고 있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최소를 구하려면 축에 더 가까워야 되겠네. 그치? 자 1이랑 3 중에 축에서 가까운 데가 어딥니까? 3이다. 괜찮습니까? 즉 우리는 x가 3이 최소일 것이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다가 3 넣어주면 되겠죠? 3 넣어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5라서 f-2는 마이너스 5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해주면 되죠. 자 2번 보자. f3은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2에서 4까지다. 이거는 꼭지점이 범위 안에 있네요. 괜찮아? 그치? 정확히 2부터 4까지니까 정확히 꼭지점이 포함이 돼요. 꼭지점이 범위 안에 있으면 아래로 볼록하면 이거는 뒤도 볼 것도 없이 그냥 꼭지점이 최소가 되겠죠? 괜찮아? 최소는 꼭지점일 것이다. 최소, 즉 꼭지점. 그래서 얘는 볼 것도 없이 f3은 꼭지점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6이 되겠다. 괜찮아요? 그치? 자, F4도 한번 봅시다. F4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3에서 5까지입니다. 얘는 안 봐도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꼭지점이 최소일 테니까 얘도 마이너스 6일 겁니다. 괜찮니? 그치? 자, F5도 한번 볼까요? F5도 보면은 얘가 4 이상 6 이하입니다. 괜찮니? 그치? 그러면 얘도 꼭지점이 정확히 4 이상이니까 포함하고 있네. 그치? 얘도 안 봐도 꼭지점이 최소값일 것이다. 괜찮니?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모르는 게 맨 마지막 F6이다. F6은 5 이상 7 이하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x가 5 이상 7 이하일 거야. 여기만 범위일 거라고.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얘는 꼭지점 범위 바깥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언제 최소가 되겠어? 축에서 가까운 쪽이 최소가 되겠다. 자, 축에서 4에서 7까지는 3만큼 떨어져 있고 얘는 4에서 5까지는 1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언제 최소가 되는 거야? x가 5일 때 최소가 되겠다. x가 5인 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또 마이너스 5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 괜찮습니까? 이거를 계산을 다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28하고 나오게 되는 거지요. 어때? 괜찮냐? 어려운 건 아니고 귀찮은 거에 가깝습니다. 근데 항상 여기서 따져야 되는 꼭지점이 범위 아니냐 바깥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마담생? 자, 여기에서 내가 이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였냐라고 하면은 얘를 정석적으로 풀면 너무 복잡하다 그랬어요. 정석적으로 풀려면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절대값 x가 그냥 x로 이건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가 0보다 작아서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나올 때를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은 되게 복잡해요. 단순하게 말해서 계산해야 되는 게 2배가 됐잖아. 그치? 이러면은 이런 게 정석이긴 한데 정석인 경우에 계산이 좀 복잡하다고. 그래서 제가 뭘 하라고 했냐면요. 절대값의 성질 중에 절대값 x의 제곱이 그냥 x의 제곱이랑 똑같다. 이거를 이용하라 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까 전에 설명했었죠. 그치? 증명은 되게 쉬워요. 첫 번째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얘네 둘은 그냥 똑같죠. 괜찮아? 그치? 절대값 x가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절대값 x가 그냥 x라서 원래 여기 식이 x제곱은 그냥 x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너무 당연하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절대값 x가 0보다 그냥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나오는데 그러면 식이 마이너스 x의 제곱이랑 x제곱이 같다면 마이너스 x를 제곱해도 그냥 x제곱이 되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얘네 둘은 항상 똑같더라. 요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식이 어떻게 바뀌냐? x제곱을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뭘 치환하고 싶어지냐? 절대값 x를 치환하고 싶어진다. 오케이? 자,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 새로운 범위가 생긴다고. 괜찮아? 자, 원래 x가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였어. 그치? 그러면 절대값 x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수 그냥 정수만 넣어봐요. 3 넣으면 절대값 x는 3이겠죠. 그치? 2, 1 이렇게 똑같고 0 넣으면 0일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으면 절대값 x는 몇이야? 1이 되겠죠. 그치? 마이너스 2 넣으면 2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3보다는 항상 작을 거란 말이야. 괜찮아요? 그치? 근데 절대값의 성질상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절대값의 범위는 이렇게 될 것이다. 어때? 괜찮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과정을 뛰어넘은 거긴 한데 이건 부등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서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거야. 괜찮니? 다시 한번. 자, a, x에다 정수를 한번 넣어봐. 3,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넣어보면은 x의 절대값의 범위가 항상 0에서 3 사이일 거다 이거죠. 괜찮아? 이거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는 이제 하는 게 치환하면은 새로운 범위가 생기더라. 그리고 절대값의 범위를 다루는 이런 게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바꿔주면은 y는 대문자 a 제곱 마이너스 2 대문자 a k 하고 a의 범위가 0 이상 3 이하 이거의 최대값이 6이더라. 이렇게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치? 자, 그러면은 얘는 편입 꼭지점 형태로 바꿔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블록하고 꼭지점이 1, k-1 이런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x의 범위가 대문자 a가 0부터 3까지인데 자, 3이 최대긴 할 거야. 근데 왜 3이 최대냐? 응? 왜 3이 최대냐? 우리 0이랑 3이가 계산 안 해봐도 알 수 있냐? 알 수 있다고. 자, 축에서 멀어질수록 1이니까 3위까지는 2만큼 떨어져 있고 0까지는 1만큼 떨어져 있다고. 괜찮아요? 축의 아래로 볼록하면은 축에서 멀어질수록 커진다고. 따라서 A는 3이 최대가 될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 저는 되게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대는 A, 대문자 A가 3일 때 그럼 여기다 3 넣어주면 어떻게 돼? 3 넣어주면 4 플러스 k-에서 k 플러스 3이 6 따라서 k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k는 3 하면 여기 끝이 아니야. 괜찮아? 그치? k 구했다가 끝이 아니고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어요?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 최소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 당연히 꼭지점일 때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최소는 k-1일 때 그래서 2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k 값 구했다가 끝 하지 마세요. 알았지? 이렇게